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쟁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산업재해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어제도 화순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7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첫 소식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화순군 도곡면의 한 공사 현장. 인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현장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이곳에서 옹벽 패널을 설치하던 70대 노동자 김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이 발판 위에서 작업하다 3m 아래로 추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굴삭기가 콘크리트 옹벽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서 있던 발판과 충돌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헬멧은 쓰고 있었지만 목 부위를 크게 다치면서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왔다 가신 것 같고. 전라남도가 발주한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의 작업 책임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경찰 수사전담팀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오시고 중대재해처벌과에 나오고 건설산재과에서 나오시고 또 안전관련자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89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10명 중 4명은 떨어짐,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이런가 하면 어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레미콘 공장 질식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탱크 청소 작업을 왜 공장 직원들이 맡게 됐는지, 안전 조치는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러 사안들을 파악한 뒤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레미콘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업자들이 사고를 당한 탱크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하는 혼화재를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내부에 남아있던 소량의 혼화재를 빼내고 청소를 하기 위해 한 직원이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이를 구조하려던 다른 직원 2명도 연이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탱크를 청소해야 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레미콘 공장 직원이 아닌 혼화재 판매업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혼화재 특성상 화학약품 냄새가 확 나거든요. 일단 냄새부터가 역하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하거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떤 경위로 청소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는 한편 왜 유독 해당 탱크에 유해가스가 많이 남아있었는지 사측의 안전조치는 충분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직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작업자들이 왜 억울하게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안전이 잘 되어 있는지도, 예방도 괜찮은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전남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지사가 위험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업안전위험시설 전수조사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6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10년간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난 5년간 인공지능 기반 시설을 공사하는 1단계 사업을 마쳤고 이번 예탐 현재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한 걸음 더 집중 취재는 광주에서 진행되는 색다른 전시회 2개를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물을 설명해주는 해설가를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이 도슨트는 보통 전문가들이 맡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도슨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홍빛으로 꾸며진 전시관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사이로 훌쩍 큰 학생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몸보다 큰 블록을 옮길 땐 살짝 힘을 보태주고 아이들이 재밌게 놀도록 블록을 쌓아주기도 합니다. 전시 설명부터 안전까지 도맡고 있는 이른바 어린이 도슨트입니다. 까만 거 있잖아. 저 까만 블록에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저거 던지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 기획전은 아이들이 블록을 쌓으면서 놀 수 있는 체험형 전시입니다. 이처럼 스펀지 재질로 된 블록을 자유롭게 쌓으면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이웃집 형 오빠와 같은 또래 도슨트가 함께 놀아주니 아이들은 금세 친해지고 놀이도 더 즐거워집니다. 자꾸 깜깜한 집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그걸 얘들이 다 부셔버리고 또 집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괜찮았어요.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도슨트 1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9명입니다. 도슨트들은 또래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놀면 재밌는지 알려주고 안전도 챙기면서 든든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슨트라고 하는 능동적인 참여자를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또래 친구들과의 그 전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또 소통,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어린이 도슨트 활동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 겨울방학에 어린이 도슨트 운영을 확대하고 2기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색다른 전시회 소식 이어갑니다. 미술은 눈으로 감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깨주는 미술 전시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과 후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전시회 소식 계속해서 박수인 기자가 전합니다. 카메라와 시선을 마주친 사진 속 고라니가 관람객을 응시합니다. 고라니와 눈을 맞출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손에 전해지는 감각으로 낯선 생명과 만납니다. 눈이랑 이빨이랑 이빨이 정말 커요. 네, 이렇게 긴 거잖아요. 입을 다물고 네. 있는데 튀어나온 거. 네, 튀어나와 있습니다. 매만질수록 형태가 허물어지는 이 조각은 비누로 만든 작품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소멸시켜야 하는 숙명을 눈과 손으로, 냄새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 없는 감상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들은 여느 전시 작품들과 닮은 듯 다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과 촉각, 후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 작품들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미술 작품의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시각장애가 되면 이 후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이 많이 발달되거든요. 바람결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평온한 이런 어떤 관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올해 무장애 문화향유 지원 사업으로 선정한 이번 전시는 문화적 포용과 다양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작품의 컨셉뿐만 아니라 전시 안내와 관람 동선, 작품 해설까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로 채워졌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그 경계를 허무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베리어프리라고 하는데 베리어프리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 그게 이번 모두의 미술, 소리와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모두에게 가까운 예술이 되기를 바라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양림동 이강하 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의정 갈등 때문에 이탈했던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 전공의가 상당수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이 어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한 결과 진료과별 지원율이 63%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을 마친 조선대병원도 모집 정원 대비 지원율이 76%로 집계됐습니다. 두 병원은 정부 지침 등이 있으면 전공의 지원이 미달된 진료과에 대해서도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유망한 소상공인들의 먹거리와 특색 있는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소상공인 엑스포가 열립니다. 광주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늘부터 내일 밤 10시까지 광주시청 앞 잔디광장 일대에서 소상공인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인기 있는 상품은 밀키트 형태로 제작돼 네이버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뉴진스님과 기리보이 등 유명 연예인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뒤 홀로 탈출해 가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 지모 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지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내 병간호 등을 견딜 수 없었다며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말이 되느냐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지역화폐 북구머니를 오는 11월에 발행합니다. 북구머니 할인 혜택은 18%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발행 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북구머니는 광주은행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소상공인 12,000여 명이 가맹점 모집에 참여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집합상가 10곳 중 4곳이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임대 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37.03%로 수년째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합상가는 건물 1개 동이 부분적으로 개별 소유된 상가 건축물입니다. 오는 24일부터 특별재난지역 골목상권에서 디지털 온놀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습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재난 피해 지역의 내수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